최근 몇 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은 군사력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여왔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최근 대만 인근에서 진행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로봇 시스템과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을 포함했습니다. 이 훈련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 능력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야망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훈련의 주요 목표는 이 지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영토 주권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만과 그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의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이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은 합동 작전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인민해방군의 여러 부대 간의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은 또한 신기술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로봇 시스템과 무인 차량을 포함한 최신 무기와 기술의 현장 시험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다양한 군부대와 장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계화 여단과 보병 여단이 참여하여 상륙 작전과 해안 주요 시설 점령을 연습했습니다. 항공모함 타격단, 구축함, 프리기탐, 잠수함이 훈련에 참여하여 봉쇄 작전과 상륙 작전을 연습했습니다.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가 공중 엄호와 지상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의심되는 표적이 발사되어 근접 타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플라가 정찰 및 전투 모듈을 갖춘 로봇견, 수행 순찰, 정찰, 복잡한 환경에서의 전투 작전 참여 등 지상 기반 로봇 플랫폼과 같은 현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 정찰, 감시, 표적 지정에 널리 사용됩니다. 일부 모델에는 표적에 대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공격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연습하여 인민해방군의 사이버전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연습의 규모와 기술적 정교함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국의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수호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국의 군사 정책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이며 다음과 같은 여러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상군, 지상 작전을 담당하는 주요 부대, 해군, 수상함, 잠수함, 해군 항공을 포함합니다. 공군, 공중 작전과 공중 방어를 담당합니다. 미사일 부대,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적, 전술적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전략 지원 부대, 사이버 작전, 우주 작전, 전자전을 담당합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 청해를 보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핵탄두 보유량이 600개를 넘어서는 등 중국의 전략적 능력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7.2% 증가하여 약 1조 7,840억 위안, 약 2,4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증가는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핵무기 확장 등 첨단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 현대화 추진을 강조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전통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초음속 무기 등 최신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전략의 핵심이며 특히 훈련에서 잘 드러납니다. 중국은 군사 작전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훈련에서 공중과 수면 모두에서 사용되는 자율 전투 드론이 시연되었습니다. 일부 모델은 AI에 의해 조정되었으며 AI는 독립적으로 목표를 선택하고 최적의 비행 경로를 개발했습니다. 무기를 탑재한 로봇 드론, 도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건물에 침투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기계화된 전투 플랫폼, 해양 드론,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적 함선에 대한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는 소형 자율 수중 및 수면 차량. 이 훈련은 마하5를 초과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시험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TF-1717과 같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개발은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기동성과 은폐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방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군의 훈련 수준이 높고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대만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민해방군은 섬을 해상 및 공중으로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연습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상군의 향상된 기동성입니다.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이동 부대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의 여러 부서의 효율적인 조정입니다. 해군, 공군, 지상군의 통합 수준이 높아져 군의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대규모 중국군의 훈련은 미국과 나토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 국방부는 이 지역에서 추가적인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을 늘렸으며 일본, 한국, 호주와의 합동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정찰기와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중국군의 활동을 감시하는 등 정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중국군의 군사훈련은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중국군의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AI, 자율 시스템, 초음속 무기 등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중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공동체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21세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된 이후 중국이 더 이상 지역 강국 수준을 넘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는 글로벌 군사 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훈련은 단순히 힘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중국 해군, PLA 해군은 공식적으로 함선수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으며 심지어 미국 해군도 추월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미국과 전략적 경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이 세계 정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주장해왔으며 과거의 군사훈련을 통해 중국이 말에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탈환하려고 시도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개입하여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군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중국은 그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 그리고 서방 질서를 지지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나토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 군사훈련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위협을 인식하고 이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군비 경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새로운 대규모 군사훈련, 군사기술의 가속화, 그리고 이 지역의 긴장 고조가 예상됩니다. 대만 문제는 여전히 잠재적 갈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세계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